그러다 보니까 50일 수학만 딱 듣고 수원 수투에 뛰어드는 학생들은 분명히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리고, 해설을 보면 알겠는데 혼자 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만들어내진 못할 것 같은 부분들, 그런 게 넘쳐나게 된다는 거야. 이 영상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겪었던 7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그 기적을. 안녕 얘들아, 노베드라 수학주치 도영구쌤이야.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질문이 부쩍 많아졌어. 그 중에서도 기초교과서를 어떤 걸 써야 될지 묻는 친구들이 많던데, 오늘 이 영상으로 답변을 해줄게.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노베 친구들의 공부 습관부터 먼저 분석을 해봐야 돼.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니까. 혹시 너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알려줄게. 첫 번째 특징, 토막 내서 공부한다. 1차 방정식, 1차 보등식, 1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보등식, 2차 함수. 얘네들 사실 전부 다 똑같은 풀이 방법을 갖고 있거든. 1차는 1차대로, 2차는 2차대로.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부등식은 부등식대로, 함수는 함수대로. 식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 동일해. 대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뿐이야. 근데 이걸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 식의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를 하거든. 애초에 풀이법이 다른 단원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토막을 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방정식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부등식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함수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풀이 방법만 외우고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최소 3배잖아. 비효율적인데 언제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헷갈리니까 어렵게까지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수학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야. 난도가 높은 거? 양으로 때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1차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 단순식이니까. 그래서 중2 때까지는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수학이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 식이 2차가 되는 순간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이제 합으로 표현된 식뿐만 아니라 곱으로 표현된 식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게다가 2차 부등식에서 왜 갑자기 2차 함수의 개념을 사용하는 건지, 2차 함수였던 게 왜 갑자기 2차 방정식으로 풀리는 건지 혼란이 오는 거야. 다 다른 단원인 줄 알았던 것들이 막 합쳐지니까 이게 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겪는 예시는 해설을 봤는데 왜 갑자기 부등식이 나와? 갑자기 왜 판별식이 나오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함수 간의 관계 이해 부족 때문이거든. 그래서 2차부터 박살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중3 아니면 고1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수학을 놓게 돼. 사실 나도 고1 때 그래서 수학을 포기했었지. 끈기가 좀 좋은 친구들은 어쩌다가 고2까지 수학을 끌고 가는 노베 친구들도 있어. 근데 여전히 공부 방법은 박살나 있지. 토막 공부법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야. 공부는 하기 싫은데 시험 대비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만 미친 듯이 외우는 거야. 그것도 개념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이 나온다고 찝어준 문제 있지, 그 문제만 미친 듯이 풀면서 그 문제를 외우는 거지. 문제의 풀이 방법만,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개념은 모르지만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해오게 되는 거지. 왜?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티처스에 나온 공부 개빡세게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 학생, 그 친구 있지. 안 봐도 비디오야. 개념 하나도 모를 거, 그 친구는.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순간 암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야. 문제를 외운 거지 문제에 포함된 개념을 외운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오래 가질 않아. 마치 어제 아침에 뭘 먹었다, 일주일 전에 뭘 먹었다처럼 휘발되는 기억이 되고 마는 거지. 시험이 끝나면 대부분 까먹고,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도 지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랑 이번 시험 내용의 연결고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런 친구들은 수1까지는 어찌어찌 따라오다가 수2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망치는 경향이 있어. 수1까지는 그래도 6, 70점대 정도는 계속 나오던 친구들이 수2 들어가서 3, 40점대로 곤두박질 치는 친구들,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 꽤 많지. 왜냐? 수1은 대단원들이 연결이 다 안 되거든. 지수로 함수, 삼각함수, 수열, 셋 다 대수적으로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이 단원들은 전부 다 독립적으로 출제가 돼. 근데 수2는 아니야. 싸그리 연결되거든.
맨 처음에 극한에서 가능무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극한의 개념을 사용해서 미분 계수와 도함수라는 걸 배워. 그리고 도함수의 역연산으로서 부정적분을 배우지. 그러니까 극한만 딱 흔들리잖아? 그러면 수투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야. 근데 이걸 보는 노베 친구들, 너네 극한 공부 어떻게 했지? 쉽다고 생각하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수투 전체가 나락으로 간 거야. 이런 식으로 부부남기와 휘발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 결국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3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지. 이런 친구들이 고3이 딱 되면 마음이 굉장히 급해. 시간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달라지려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을 바꾸려고는 하지만 더 강력하게 한 번 더 동일한 실수를 해. 유명 커뮤니티에서 3월 전에 탐구 한 바퀴 돌려놔야 된다. 3월 전에 수원 수투 개념 다 끝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고 와서는 진도를 끝내려고 해. 그러면서 나는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50일 수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메타인지가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지. 왜냐? 50일 수학은 개념을 전부 다 토막내서 가르치거든. 교재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한번 봐봐. 제일 중요한 건 방정식, 부등식, 함수 전체에 대한 조망인데 아예 별도 단원으로 분류를 하지. 그 조망은 절대 하지 않고 방정식을 푸는 법, 부등식을 푸는 법, 함수를 푸는 법, 함수를 그리는 법, 이것만 설명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50일 수학만 딱 듣고 수원 수투에 뛰어드는 학생들은 분명히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리고, 해설을 보면 알겠는데 혼자 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만들어내진 못할 것 같은 부분들, 그런 게 넘쳐나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n은 홀수다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n은 유리수다. 이건 어때?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정답은 이거거든. 자,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의 범위는? 자, 정답은 이거야. 이걸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만족시키는 k의 범위를 구해라. 2차식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분해부터 때려버리죠.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근해 공식 조지지 뭐. 왜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은 근해 공식, 인수분해니까, 근해를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못 풀어요. 왜 못 풀어? 그게 목적이 아닌 거야. 이게 0보다 크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0보다 커. 네. 이거 2차식이야. 이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걸 함수로 바꿔 생각합니다. 이 fx가 0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이게 gx라고 친다면 이 fx라는 게 gx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 fx는 gx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고, 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가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치? 크다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기하학적으로 바꿔 생각하면 그거보다 위에 있다라고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 이해되니? 그러면 fx가 gx보다 위에 있고 gx는 x축이야. 그지? gx는 x축이고 fx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럼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는 거야. 판별식이 모두 작아야 되는구나. 근이 없어야 돼서.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까지 생각을 다 해놓으면, 미리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을 다 해놓으면 딱 보는 순간 보이는 거야. 이런 거 안 해도,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이거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당연하고 간단하지. 근데 혼자는 못 떠올렸잖아. 그러면 이걸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진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커리 따라가기 바쁜 거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 어렵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50일 수학을 추천하지 않아. 예전에는 50일 수학 추천했었는데 요즘엔 생각이 좀 바뀌었어. 모든 개념이 다 토막이 난단 말이야. 차라리 어떤 교과서든 좋으니까 교과서를 읽고 제시하는 상황을 이해하길 바라는 거지, 공식이나 풀이법을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뭐 교과서는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거민정 교과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으니까 그 중에 뭐든 골랐으면 돼. 참고로 나는 신사고 교과서를 쓴다고. 여기까지 봤으면 눈치챘겠지만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야. 그 친구들한테는 지금 내가 개소리를 한다고 느껴질 거야.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이거 사실 진짜 나의 비기를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내가 7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에도 너네 중 대부분은 내 말을 부정할 거고,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 익명 댓글을 더 믿을 거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수능을 치게 될 거야. 1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후회하지 않길 바래.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겪었던 7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그 기적을, 내가 내년 1월에 강의를 오픈하는 것도, 심지어 그 강의를 무료로 풀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기존의 방법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 얼마나 성과가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야. 나는 기존 교육 방식대로 가르치지 않거든. 당연히 교재도 숙제도 전부 다 제공할 건데 내 손으로 만든 걸 제공할 거야.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을 거야. 궁금하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왜 노베 주치의인지 보여줄게. 이 영상을 보는 너희들한테 기적이 있길 바라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완치를 빌게.